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두산중공업과 이 원전 관련 주식들이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장 후반으로 그냥 흘러내리면서 후반이 되면 돼서 흘러내리면서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롯이 이 종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는 반짝 반등을 좀 했다가 코스피는 계속 밀려버렸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반등하고 한 10시 반 중국 시장 좀 열렸을 때쯤 해가지고 반등 나왔다 다시 밀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흐름들이 커플링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그런 흐름들과 반대로 뭐 히토류 관련한 주식들이라든지 비료, 뭐 태풍과 장마와 관련된 주식들 막 이런 애들은 테마가 좀 붙어가지고 움직였습니다만, 그런 애들을 좀 제외하고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원전 관련 주식들은 다 밀려버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 어쨌든 뭐 그런 아쉬운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후에 괜찮은 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건데요. 이 서울경제에서 나온 뭐 이슈도 있고 속보로 또 이렇게 다른 그 신문사에서도 좀 나왔는데, 언론사에서도 보시면 자, 시진핑의 에너지 야욕 520도 들여가지고 원전 150기를 짓겠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국가별 원자로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이고 자료는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용했는데 미국이 93기고요, 프랑스가 56기 쭉 해서 한국이 24기입니다. 중국이 2035년까지 520도를 들여가지고 원전 150기를 건설하겠다 라는 부분이고, 탈탄소 면분을 앞세워가지고 년 10기를 신설하겠다, 미국 등을 제치고 글로벌 1위국을 노리겠다, 뭐 이런 각국의 친원전 속도가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간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탈탄소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탈원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탈탄소를 간다라는 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맞는 얘기냐, 거기서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신규 원자로 150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투입되는 자금만 최대 520조 원에 이른다라는 것이고요.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논리다라는 것이고, 계획대로라면 현재 원자력 52기를 보유해서 세계 3위인 중국이 단숨에 압도적 차이로 1위 원전국에 올라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자, 이제 실제로 세계적인 탈탄소의 흐름으로 각국은 군비 경쟁을 하듯 원전 증설에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차세대 원전인 SMR,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에 3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한때 탈원전을 선언했던 프랑스도 지난달 10억 유로, 약 1조 4천억 원 들여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친원전으로 돌아섰죠. 수년 전부터 원전 굴기를 추진해온 중국은 이런 분위기를 호기로 삼아서 자국 원전의 경쟁력을 팽창시키겠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는 중국은 원자력을 핵심 제조업 분야로 보고 육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재 죄송합니다,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 중국의 정말 그야말로 이 엄청난 그 원자력에 대한 이 계획, 이것이 또 이제 아마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원자로가 상당하죠.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탈원전을 한다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좀 실정이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만 빼고 전체 다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SMR엔 특히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력을 늘릴 것이다라는 좀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답답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에서 이슈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두산건설. 오늘 두산건설에 대한 좀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이죠. 두산건설에 대한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산이 재무약정에 대한 부분들을 연내 졸업하고자 승부수를 띄웠다 라는 것이고, 산업은행에서 안정적인 현금 확보를 위해서 두산의 자산 추가 매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두산건설 부활의 적기 판단 뭐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자, 두산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두산건설 매각 작업에 두산그룹이 다시 착수했다. 작년 9월 대우산업개발과의 매각 협상이 무산된 지 1여년 만이다. 두산그룹은 두산건설 매각을 통해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조기 졸업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건설 경기에 대한 호황으로 인해서 두산건설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된 지금이야말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 이 매각 작업에 나섰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부동산이 뭐 100% 이상 오를 정도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이 주거, 빌라, 뭐 오피스텔까지 연일 그냥 나오면 다 매진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과천에서 나온 오피스텔은 뭐 청약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기사도 오늘 오전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현재 이 부동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건설회사가 어쨌든 시공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에서 뭐랄까요, 이 미분양이 안 난다라는 것이거든요. 미분양이 안 나고 한다면 뭐 계속 그냥 지어도 그야말로 계속 흑자를 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건설 후에 분양가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시세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들이 그 뭐 시공순위나 이런 것들로 보면 옛날에 두산건설이 참 좋았었는데 최근에 안 좋아졌지만, 어쨌든 뭐 현대건설 포함해서 대림산업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건설, GS, SK건설 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있는 상태일 텐데, 거기서 두산그룹은 결국에는 이 자산 매각에서 두산건설을 이제 매각을 좀 하면서 그동안에 이 좀 상태가 안 좋았던 재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돌려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적기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이르면은 4달 매각 계획서를 2달 매각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11월에 벌써 이 계획서를 제출할 뭐 계획으로 나서는 것 같고, 자 보면 당초 시장에서는 두산그룹이 올 연말까지 채무에 대한 잔액을 모두 상환해가지고 재무약정에서 조기 졸업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두산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 핵심 계열사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나머지 채무를 모두 갚을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두산이 지금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을 어찌 보면 핵심 계열사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탈원전 기조만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그건 정치와 또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3월 9일이면 대선이 끝나고, 그 전까지도 이 야당과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 탈원전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그리고 미국, 중국까지도 이 원자로를 늘리겠다. 그리고 SMR 소형 모듈연전에 투자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두산중공업은 내년이 되면 더욱더 흑자로 좀 돌아서겠죠. 흑자폭을 늘려나가겠죠. 한 이틀 전쯤 나온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뭐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슈들이 오늘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어제 그 긍정적인 좀 소식이 나왔던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어제의 이 두산중공업에서 뭐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두산중공업 자체는 아니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곳에서
루마니아의 SMR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좀 시세를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도 예상을 좀 빗나갔고요. 왜냐면 장 초반에 갔지만 어쨌든 후반에 밀렸으니까요. 그거는 그 이슈도 이슈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밀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괜찮은 상태에서 한번 그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뒤엎을 만큼의 흐름은 아니었다. 긍정적인 어떤 소식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오늘 장마감 후에 나온 이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중국에서 이 15년간에 150기 건설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두산건설 매각을 재추진한다. 이 이슈가 복합적으로 두산중공업에 적용이 되고요. 이 중국이 관련된 이슈는 원전 관련주들에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우선은 두산중공업이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1.63%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시간을 따져보면 이 정도 타이밍에서 한 그죠? 7시 한 50분쯤에서 체결량도 좀 늘어나면서, 여기서부터 늘어났죠. 7시 40분 정도부터 늘어나면서 갑자기 이제 25,000원을 시간에서 찍었어요. 자, 그럼 두산중공업만 그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 KPS도 보면 0.96% 상승을 했고, 얘도 역시 이때부터 체결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전기술, 이 친구도 보면 7시 40분부터 장마감 대비해서 그 800원 상승하면서 붙었고 이렇게 움직였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의 두산건설 매각 이슈로 인한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약하고, 결국은 이 중국의 이슈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 이런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서전기전 이런 애들 포함해서 두산중공업까지 시간의 단일가에서 약 5시 40분부터 좀 시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도 맥락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우선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현재 보면 어제 또 마침 이제 양봉을 갖다가 오늘 강하게 좀 상승하고 연봉이 나왔는데, 결론은 그래도 22평선, 12평선 지켰거든요. 이 평선은 좀 잘 지키면서 상승 추세는 유지는 하고 있어요. 유지는 하고 있고,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조정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간다. 27,000원이라는 자리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7,000원을 돌파하는,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뭐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순매수를 좀 보면 오늘 기관은 역시 또 순매수를 해줬어요. 금투는 좀 팔아줬지만은 기금이 또 73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연일 기관이 지금 담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을 텐데 좀 아쉽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계속 또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시간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시간의 단일가의 상승만큼은 최소한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중공업의 좀 아쉬운 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대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외국인의 이 매도세, 거기서도 어쨌든 공매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공매도의 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쇼커버링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엄청난 공매도로 찍어 눌렀던 세력들의 정말 그 초주금 나는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뭐 머지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우선은 오늘 두산중공업 11월 3일에 대차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대차 상환을 많이 했어요. 대차 상환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잔고 금액도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보통 이제 대차 거래는 약간 공매도의 뭐랄까요, 선행지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대차 상환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수 매동을 봐도 괜찮고요. 공매도는 어쨌든 똑같았지만 대차 거래가 상환이 좀 많이 됐다, 이슈도 있었고, 두산중공업 보면서 지금 저는 같이 두산 EUB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지난번 두산중공업 강하게 상승할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추세를 지금 꺾어서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우고 있거든요. 한번 뭔가 움직임 좀 들어가면 강하게 갔었던 이력 있는 우선주는 항상 저는 유념해서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뭐 흐름 자체 괜찮게 어쨌든 뭐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EUB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게 EUB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 내일 목요일입니다. 뭐 하루 이틀로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좀 흐름 자체는 괜찮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한번 기대하면서 역시 뭐 기대하면서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에 땡스 하트를 통해 가지고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